수세기 동안 사막은 황량한 황무지로 여겨져 왔지만 모래 아래에는 역사를 재편하는 발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륙을 가르는 거대한 균열부터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지오글리프, 그리고 모래 언덕 아래 묻힌 고대 도시까지, 이들은 실제로 문서화된 발견으로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 행성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사막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오만의 잃어버린 도시 우바르. 잃어버린 도시 우바르는 종종 모래의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과 역사학자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유리한 유양 거래의 중심지로 부와 웅장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바르는 높은 건축물과 풍부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바르의 신비로운 실종은 신의 징벌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도덕적 실패로 인해 파괴된 높은 기둥이 있는 도시를 묘사한 꾸란의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우바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속 모래 사막인 누브알칼리 사막의 모래에 삼켜졌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 영화 제작자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니콜라스 클랩이 이끄는 팀은 오만의 고대 카라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성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도오르 지방의 시스르 유적지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대형 팔각형 요새와 극적인 싱크홀 붕괴의 증거를 포함한 고대 정착지의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시스르가 우바르일 수 있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조심스럽습니다. 발굴팀의 일원인 고고학자 유리스 자린스는 우바르가 단일 도시가 아니라 유양거래와 관련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용어일 수 있다고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래의 감소와 변화하는 기후 조건이 이러한 유적지의 방치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시스르 유적지는 관광객과 학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우바르와의 정확한 연결고리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발견된 것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풍부한 역사와 고대 미스터리의 매력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바르는 모래에 묻힌 많은 고대 미스터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제가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된 유적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베클리 테페. 고베클리 테페는 터키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선사시대 인간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만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스톤헨지보다 6000년, 대피라미드보다 7000년 더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T자형 석회암 기둥으로 지어진 원형 및 타원형 구조물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며 일부 기둥은 거의 8.2m에 달합니다. 이 기둥들은 사자, 황소, 여우, 가젤, 뱀, 독수리, 그리고 추상적인 상징들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형상도 나타나 상징적 또는 영적 의미를 암시합니다. 고베클리 테페는 고대 도자기 신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건설한 것으로 이 시기에 이러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생산할 수 없다는 오랜 생각에 도전합니다. 이는 복잡한 종교 구조물이 농업의 출현 이후에만 나타났다는 기존의 믿음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신 공동의 의식 공간이 농업의 발전을 촉진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학자들은 이 유적의 목적에 대해 논의합니다.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이것이 죽은 자를 위한 석기 시대의 성소라고 제안하며 동물들이 수호자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구조물들이 의식적 또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조각들은 고대 천문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기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태양 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원전 만년 850년 전의 해성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젊은 드라이아스, 즉 미니 빙하기를 촉발했으며 이는 메소포타미아 상부의 농업 발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초기 인간의 창의성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로 문명을 형성하는 힘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베클리 테페는 역사서를 다시 썼지만 인류의 천문학적 능력을 드러내는 유적지는 또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돌 원형이 우리 조상과 우주 사이의 연결에 대해 어떤 비밀을 지니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타 플레이아. 이집트의 누비아 사막 깊숙이, 현대 카이로에서 약 800km 남쪽에 위치한 납타 플레이아는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한 특별한 고고학적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만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잉글랜드의 스톤헨지보다 약 2000년 더 오래된 놀라운 돌 원형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단순한 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 복잡한 정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의 천문 관측소 중 하나로 기능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렬이 여름 동지를 정확히 찾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계절비의 도래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 지역의 목축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대에는 납타 플레이아가 이미 조직된 정착지의 중심지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물 저장을 위한 깊은 우물, 재배 중인 작물, 그리고 길들여진 동물의 존재를 보여주며 번창하는 공동체의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 시기의 거대한 구조물의 건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및 과학적 복잡성은 더욱 매혹적입니다. 이는 이러한 초기 사회가 천문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일상생활과 영적 관습에 능숙하게 통합했음을 나타냅니다. 납타 플레이아의 발견은 고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의 발전에 대한 오랜 과정을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초기 인류 역사에서 천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며 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우주와 연결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납타 플레이아가 초기 천문학의 정밀성을 보여주었다면 수단에 숨겨진 피라미드는 이집트와 맞먹는 고대 문명의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수단 누비아 사막에 숨겨진 피라미드. 수단에는 255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있으며 이는 이집트의 수를 초과합니다. 이들은 메로에, 누리, 세대인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시 왕국의 통치자들에 의해 세워진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번성했으며 왕의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토착 및 이집트 건축 양식의 혼합을 반영합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와는 달리 누비아 피라미드는 작은 기초와 가파른 각도로 유명하며 때로는 70도에 달하는 경사를 가지며 매장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쿠시의 옛 수도인 메로에는 북쪽, 남쪽, 서쪽의 묘지에 200개 이상의 피라미드가 분포해 있으며 이곳은 군주, 왕족, 귀족들이 묻힌 곳입니다. 서쪽 묘지에는 800개 이상의 무덤이 있으며 그중 82개는 피라미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리에서는 20개 이상의 피라미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중에는 제25왕조의 쿠시와 이집트의 통치자인 타하르카 왕의 인상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타하르카의 피라미드는 원래 기초에서 50.1m에 달하며 높이는 40에서 50m 사이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기원전 670년에서 310년 사이에 300년 이상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세대인가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견된 80개의 작은 피라미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폭이 겨우 30인치로 기원전 한 해에 해당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덜 유명하지만 누비아 피라미드는 진행 중인 고고학 작업 덕분에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쿠시 왕국의 풍부한 유산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여행사들은 이제 이러한 놀라운 유적지를 탐험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인류 역사에서 이 놀라운 장을 탐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 이집트보다 더 많은 피라미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누비아 피라미드와 그 지하 매장실이 기자 피라미드의 우뚝 솟은 구조물에 비해 왜 이렇게 간과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고대 로마 요새 젬멜라에 현재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매혹적인 로마 요새는 고대 역사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스크라에서 약 25km 남쪽, 현대 마을 엠닐리에서 5km 떨어진 이곳은 그 이름을 통해 베르베르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플리니오스가 기원전 19년에 가라만트족에 대한 루키오스 코르넬리오스 발부스의 승리와 관련하여 처음 언급한 젬멜라는 로마 통치 이전에도 요새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이곳은 로마 제국의 남쪽 경계인 리메스를 표시하는 중요한 국경 전초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원후 126년에 시리아의 기병대에서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친 헌신은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병 연대인 알라원 판논요름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가 이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사각형 요새는 길이가 150m, 너비가 190m이며 두께가 3m인 석조벽과 강화된 둥근 모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출입구와 전략적으로 배치된 탑들이 요새를 지키고 있으며 완전히 포장된 안뜰과 포도덩굴 모티프가 문화적이고 건축적인 세련미를 드러냅니다. 요새 너머에는 극장과 로마 군신들에게 바쳐진 신전과 같은 주목할 만한 구조물들이 있는 정착지가 둘러싸여 있으며 프레스코화, 조각상, 조개껍데기와 같은 제물들이 주민들의 영적 삶을 밝혀줍니다. 기원후 5세기까지 젬멜라는 중요한 방어 거점으로 남아있었으나 반달 쪽의 침공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유스티니안 황제가 기원후 534년에 복원을 명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비잔틴이나 기독교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원후 9세기에는 아랍 역사학자들이 젬멜라의 가능성이 있는 밀라라는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알카스바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사막에 의해 덮여 있지만 그 유적들은 그 건축자와 주민들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혹독한 지형으로 국경을 확장한 동안 또 다른 사막 문명이 그들의 유산을 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 헤그라가 생존과 창의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고대 도시 헤그라. 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헤그라는 마다인 살레흐라고도 불리며 이 고대 도시는 2000년 이상 전에 나바테 아인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암 절벽에 직접 조각된 경이로운 사원과 궁전들을 특징으로 하며 한때 번창한 무역 중심지로 카라반이 향신료와 유향과 같은 귀중한 상품을 운반하던 주요 국제 무역로의 중요한 정거장이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나바테아 왕국의 부와 영향력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물 관리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수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근 산의 빗물을 저수지와 관계 네트워크로 유도하여 척박한 풍경을 농업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비옥한 오아시스로 변모시켰습니다. 헤그라는 나바테아인들의 유일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페트라는 놀라운 암석 조각 건축과 혁신적인 수자원 공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도시는 극한 환경에서 무역과 생존을 모두 마스터한 반유목민들의 창의성과 자원 폴리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바테아 왕국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원후 106년에 로마가 그들의 영토를 병합하여 헤그라와 페트라를 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로의 변화는 이들 한때 번창했던 도시의 점진적인 쇠퇴와 궁극적인 방치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헤그라는 놀라운 문명과 그 지속적인 유산을 상기시키는 조용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헤그라는 인류의 적응력을 증명하지만 호주의 외진 오지에서는 거대한 지오글리프가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왜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마리맨. 호주의 외딴 피니스 고원에 위치한 마리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오글리프입니다. 이곳은 마리 정착지에서 약 37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거대한 예술 작품은 사냥꾼이 던지는 막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은 높이가 2000m가 넘고 총 둘레가 17마일을 초과하여 기록된 가장 놀라운 창작물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오글리프가 발견되기 직전에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GPS 기술과 불도저를 사용하여 8에서 10주 이상 걸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구에 새겨진 이 예술 작품의 선들은 독특한 토양 때문에 사라지기 쉬워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 위해 주기적인 복원이 필요합니다. 초기 의심은 지역 원주민인 아라바나족에게 쏠렸지만 그들은 이를 신성한 땅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나무 말뚝은 디자인의 윤곽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나 팀의 참여를 암시합니다. 일부는 고대 문명의 작품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선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은 이 이론을 반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2달 이상 걸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오글리프는 지역 원주민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이는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마리메는 그 규모와 미스터리로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마사다의 이야기는 회복력과 희생의 극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 고대 요새가 어떻게 저항의 상징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사다 요새. 이스라엘의 사해 남서쪽 해안에 우뚝 솟은 마사다 요새는 회복력과 창의성의 놀라운 상징입니다. 이곳은 2000년 이상 전에 대제사장 요나단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동안 유명해졌습니다.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헤롯은 요새를 높이 15피트의 벽과 37개의 감시탑으로 강화하여 사실상 무적의 요새로 변모시켰습니다. 동쪽 측면의 절벽 위에 위치한 마사다의 위치는 탁월한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헤롯은 또한 요새가 포위를 견딜 수 있도록 대규모 식량 저장 시설과 혁신적인 물 수집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마사다로의 접근은 현재 뱀길로 알려진 단 하나의 좁은 길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 인기 있는 관광 코스입니다. 마사다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기원 후 66년제 1차 유대 전쟁 중에 발생했으며 이때 마사다는 로마 제국에 대한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3년 동안 요새를 포위했으며 결국 거대한 제방과 포위 플랫폼으로 방어를 뚫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보다 희생을 선택한 방어자들은 오늘날 마사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아있으며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을 기리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사다 방어자 중 한 명이었다면 로마에 맞서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처럼 궁극적인 희생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라비아 사막의 고대 물 관리 시스템,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라비아 사막은 종종 황량하고 무자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표면 아래에는 과거 문명들이 이 혹독한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해준 놀라운 고대 물 관리 시스템의 증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기발한 혁신 중 하나는 카나트 시스템으로 지하 터널을 통해 지하수에서 수면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고대 이란에서 처음 개발된 카나트는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자우프 지방의 두마트 알잔달에서는 고고학자들이 물을 장거리로 이동시키면서 증발을 최소화하는 중력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카나트 외에도 초기 아라비아 사회는 희귀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댐과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에서는 6,000년 이상 된 계절, 홍수물을 농업용으로 포획하는 스페이트 관계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유출 구조물은 험준한 고지에서도 작물 재배를 지원했습니다. 고대 아랍 문명인 나바테아인들은 사막물 관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의 수도인 페트라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착지들에서는 댐, 저수지, 수로를 건설하여 물을 저장하고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농업을 지속하고 도시 인구를 지원했으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사회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대 아라비아 사회의 창의성을 보여주며 어떻게 그들이 사막을 거주 가능하고 농업적으로 생산적인 경관으로 변모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기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으며 전 세계 건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물 사용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물 관리에서 신성한 기하학까지 인류의 창의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비한 기하학적 기호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스리 얀트라. 스리 얀트라는 조화와 상호 연결성을 나타내는 고대 인도 상징으로 대칭 디자인에 서로 연결된 삼각형으로 묘사됩니다. 2000년 아우구스트에 비슷한 기하학적 형상이 예기치 않은 장소인 오리건 사막의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일상 비행 중 중위 빌 밀러는 1300피트 너비의 거대한 지오글리프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밀러와 다른 조종사들은 그날 같은 장소를 비행했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디자인은 단 하루 만에 나타났으며 주변에 인간 활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당국은 이 발견을 한 달간 비공식적으로 숨겼습니다. 뉴스가 전해지자 4명의 예술가 그룹이 빌 위더스푼을 이끌며 책임을 주장했고 정원 경작기와 로프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세심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철저한 계획과 측정 덕분에 정밀도가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이에 그러한 완벽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그렇게 큰 규모에서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이루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오리건 얀트라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리건 얀트라는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인간의 예술적 업적이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든 세계의 사막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스리 얀트라는 그 정밀함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모하비 사막의 금속 신비는 과학, 예술, 혹은 완전히 다른 것의 유물일 수 있다는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하비 메가폰.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100피트 높이의 바위 언덕 위에는 모하비 메가폰이라고 알려진 독특한 금속 유물이 있습니다. 길이가 약 6피트, 무게가 200파운드가 넘는 이 매혹적인 구조물은 탐험가들과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독특한 디자인과 신비로운 목적은 이 사막의 가장 지속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로 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이상한 물체가 미국 군사실험의 유물일 수 있으며 근처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른 이들은 오래된 로켓 추진 시스템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거나 유체 또는 가스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인 벤투리 파이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상상력 넘치는 이론은 이 구조물이 드럼이었을 수 있으며 늘어난 피부가 금속 형태를 원시적인 악기로 변모시켰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모하비 메가폰이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수행된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음향 장벽과 충격파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치가 이러한 혁신적인 항공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호기심을 더합니다. 이 구조물은 두 개의 별도 조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각 부분이 개별적으로 언덕으로 운반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과 어려운 물류를 고려하면 이 이론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모하비 메가폰은 우리 시대의 가장 수수께끼 같고 매혹적인 사막 발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기원과 목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모하비 메가폰은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사하라는 고대 직물이 시간에 의해 보존된 조용한 계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직물들은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보존된 고대 직물. 사하라 사막의 가혹한 기후는 고대 직물들을 예상치 못하게 보존하여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초기 직조 전통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현재 부르키나파소에 위치한 키시에서 발견된 양모 직물로 기원 후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직물들은 매장지에서 금속 부식으로 인해 놀랍도록 보호되어 있으며 이 지역 초기 사회에서 직물이 차지했던 중요한 역할을 드러냅니다. 말리 반디아가라 절벽의 텔렘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도 똑같이 매혹적입니다. 기원 후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이 직물 조각들은 정교한 직조 기술을 보여주며 그 시대의 문화적 관행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직물 생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하여 장인 정신과 무역의 풍부한 유산을 드러냅니다. 사하라의 건조한 조건 덕분에 이 고대 직물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며 이 지역의 문화적 및 기술적 진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대 직물들이 초기 사하라 이남 사회에서 의복과 장인 정신의 중요성을 어떻게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콜만스코프 20세기 초 나미부 사막의 건조한 광활함 속에서 콜만스코프라는 장소에서 매혹적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정착지는 귀중한 광물이 활발히 채굴되던 장소 근처에 설립되었으며 빠르게 번창하는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식 마을로 발전하였고 학교, 병원, 빵집, 상점, 심지어 우아한 콘서트 홀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활기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 콜만스코프 주변의 다이아몬드 채굴은 정점에 달했으며 이 시기에 최소 5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44명의 백인 정착민과 800명의 지역 노동자가 도시의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에는 약 170마일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더 풍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수익성 있는 기회를 찾아 콜만스코프를 떠나는 점진적인 이주로 이어졌습니다. 2056년에는 모든 시정기관이 문을 닫았고 한때 번성했던 마을은 이릴리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수십 년 동안 사막은 콜만스코프를 점차 회복하여 그 건물들을 모래 속에 묻어갔습니다. 2080년에는 이 도시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콜만스코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 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는 이 역사적인 장소를 복원하기 위한 놀라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이 마을은 야외 박물관으로 남아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그 특별한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자들은 모래로 가득 찬 집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황량함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콜만스코프는 모래에 버려졌지만 화이트 샌드는 인류 이주 연대기를 다시 쓰는 발자국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멕시코 화이트 샌드에서의 고대 발자국.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져 북미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편했습니다. 2021년 연구자들은 투라로사 분지의 오테로 호수의 말라버린 해안에서 고대 인간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자국들은 21,000년에서 23,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북미의 인간 정착 연대기를 수천 년 뒤로 밀어냅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인간이 이 대륙에 처음 도착한 시기를 13,000년에서 16,000년 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이 사막은 번성하는 초원으로 존재했습니다. 보존된 발자국은 총 61개로 뒤꿈치 자국과 발가락 패드와 같은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발자국들은 현대인의 것보다 평평하며 신발을 신지 않은 개인의 것으로 보이며 니미비아에서 발견된 고대 발자국과 유사합니다. 이 유적지는 사라진 메가파우나의 발자국도 포함하고 있으며 콜럼비아 맘모스, 거대한 땅슬로스, 아메리카 사자 및 다이렉트 울프와 같은 포식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의 인간 발자국은 거대한 슬로스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냥을 암시하고 초기 인간과 메가파우나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발자국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수생식물인 루피아 시르로사를 포함한 씨앗의 방사성 탄소 분석을 실시했으며 침엽수 꽃가루 연구 및 석영 알갱이의 광자극 발광 연대 측정과 함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발자국의 연대를 확증했습니다. 이 발견은 인간이 마지막 빙하기 최대기 동안 북미에 거주했음을 시사하며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주 경로와 생존 전략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열어줍니다. 고대 발자국이 북미에서 인류의 최초의 발걸음을 드러내는 동안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거대한 손이 땅에서 솟아올라 우리의 땅과 그 신비에 대한 지속적인 연결을 상기시킵니다. 거대한 손.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비극지 사막의 손뒤라고 알려진 인상적인 조각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11m 또는 36피트인 이 기념비적인 조각은 칠레 예술가 마리오 이라라자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92년 3월 2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지역 그룹인 안토파가스타 프로법인에 의해 의뢰된 이 조각상은 안토파가스타에서 남쪽으로 약 75km 또는 46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파나메리카 고속도로의 1309번째 킬로미터 표지판 근처에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로 제작된 이 조각상의 과장된 크기는 인간의 취약성과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이라라자발의 작품은 종종 인간의 형태를 사용하여 불공정, 고독, 슬픔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막의 손은 칠레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상기시키는 엄숙한 기념물로 깊은 의미를 지닌 랜드마크입니다.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상의 외진 위치는 낙서와 같은 파손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은 주기적으로 복원 작업을 하여 보존을 보장합니다. 파나메리카 고속도로의 루트 5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사막의 손은 황량한 풍경 속에서 예술, 역사, 그리고 성찰이 조화를 이루는 멋진 장소를 제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